유방암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은 뭐 크게 후유증이나 이런 게 걱정할 게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물론 심리적으로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큰 문제 안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할 때 부작용이 무섭다고요. 머리 빠지고 막 힘들어서 막 토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항암 부작용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암 부작용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항암 부작용들은 첫째 왜 생기는지를 한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항암 표적치료 또는 항암 호르몬요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항암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항암치료들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왜 생기냐 하면, 보통 항암 치료라고 하면 항암 화학요법을 얘기하는데, 항암 화학요법은 세포 독성 치료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공격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세포를 공격하는데 내 몸의 정상 세포도 세포잖아. 그러니까 내 몸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이 화학요법은 세포 활성도가 높은 세포들을 더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암이 훨씬 활성도가 높으니까 암을 제일 많이 공격하겠지만, 내 몸도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활성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 중에서 활성도가 높은 세포들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부작용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암만 딱 타겟팅을 해서 잡으면 좋은데, 우리 편도 날뛰면 우리 편도 쏜다는 거죠. 우리 보면 암구 얘기했는데 모르고 말을 못하고 막 뛰어다니면 모르고 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발사고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암요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날뛰는 세포들을 잡는데 정상세포도 조금 활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의 종류들을 우리가 많이 물어봐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활성도가 좋은 세포를 공격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활성도가 높은 세포들을 우리가 짚어보면 상피세포죠. 상피세포라고 하면 우리 피부도 있고 우리 장, 질, 요도 이런 점막 이런 게 다 상피세포라고. 이런 세포들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가 가렵고 뭐 피부 트러블도 잘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소화기에 또 트러블이 생겨요. 입안이 헐고 뭐 위장관에 뭐 설사, 변비, 소화불량 뭐 이런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요도에 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있고 소변 볼 때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생기고요. 그 외에 약마다 조금은 다르긴 한데 신경세포들도 공격을 받아요. 입맛이 없어요. 냄새 잘 못 맡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력도 좀 빠져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또 사지의 감각이 좀 둔할 수도 있고,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근력도 떨어지겠죠. 신경이 있어야 근육이 움직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뼈 조직에 또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에서 혈구들을 만들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백혈구 감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서 멍도 잘 들 수도 있고, 또 백혈구가 떨어지면 또 감염에 취약하죠. 이런 증상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활발한 내 세포들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세포 독성 치료이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그런 증상 다 생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약물을 쓰는 용량이나 이런 걸 조절도 하고, 그 암세포에 따라 약물 조절도 하지만은 쓰는 정도에 따라 꼭 생기지는 않아요. 약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또 얼마나 길게 하느냐,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증상 중에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 있고 잘 안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탈모라든지 피부 트러블, 입안이 헐고 이런 거는 제일 흔하긴 하죠.
근데 혈구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뼈에 문제는 조금 덜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또 약물의 차이가 있고 용량의 차이가 있고 또 약물 쓰는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부작용 치료를 미리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약물마다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써야 돼. 이럴 때는 처방하는 의료진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을 미리 또 처방을 하죠. 뭐 백혈구가 너무 감소될 것 같은 이런 약이 있다. 근데 이 약이 우리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잘 듣는 약으로 지금 선택이 됐어요. 근데 다른 약을 쓰는 것보다 이걸 써야 치료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적으로 백혈구 감소되는 거에 대한 처방을 또 하죠.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처방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항암 치료 끝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간에 뭐 속이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고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는 예방적으로 처방하기도 하죠. 어쨌든 항암 부작용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은 무서워서 치료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고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